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얼마 전 제주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1시간 넘게 상공을 배회하다 군산공항에 착륙한 일이 있었죠. 알고 보니까 당시 활주로에는 미군 전투기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군산공항에서 이런 일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요. 문제는 앞으로 새로 생기게 될 새만금 국제공항입니다. 역시 미 공군의 항공 관제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객기를 이용하게 될 도민들에겐 큰 불편이 아닐 수 없겠죠. 자세한 내용 취재를 한 송승민 기자와 살펴보죠. 송승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새만금 국제공항 일단 어디에 언제 생기죠? 예, 전북 도민의 수건인 전북권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지난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해 초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받았습니다. 네. 최근 국토부는 사업 타당성 평가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해당 국제공항은 국토부는 2024년에 착공, 28년 준공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위치는 주한미군의 공군기지인 현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위치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거리가 굉장히 가깝네요. 예. 네, 그나저나 아직 생기지도 않은 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인가요? 그 핵심은 미 공군의 항공 관제권에 달려 있는데요. 네. 민간 공항의 근거리에 군공항이 있는 이 같은 사례는 국내나 국제적으로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외교부, 새만금 개발청 등이 참여한 새만금 국제공항 관계부처 회의에서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을 잇는 유도로 개설을 요구했습니다. 네. 따라서 주한미군이 요구한 유도로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역할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도로요? 어떤 개념인가요? 유도로는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한 뒤에 이동하는 길인데요. 두 공항이 만약에 유도로로 연결되면 유사시 미 공군이 유도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를 사용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유사시라면 어떤 때일까요? 전시나 훈련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네. 활주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군이 관제권을 가지게 된다면 국제 여객기 입출항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군산공항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군산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객기와 그다음에 미 공군이 함께 활주로를 쓰는데 네. 군사 구역이라는 이유로 주한미군 측이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여객기를 통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 공군은 자국 전투기의 비상 착륙을 이유로 군산공항 활주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지난번처럼 군산에 내릴 여객기가 1시간 넘게 하늘을 떠돌았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미 공군 측에서 문서로 이 같은 요구를 했었다면서요? 예, 취재 과정에서 지난 2007년과 2013년 미 공군이 군산시에 보낸 서신을 확인했는데요. 이 서신엔 새만금 산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추가 활주로와 국제공항이 포함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쓰여 있었습니다. 네. 사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원했던 도민들의 바람은 군산공항이 이제 군공항과 함께 쓰면서 불편해서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모습과는 어긋나는 것 같아요. 예, 지난 2017년부터 군산공항의 여객기 지연율을 확인해 봤을 때 약 14% 정도 나오는데요. 이는 국내 14개 공항 평균 지연율 10%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국토부 용역 결과 2030년에는 74만 명의 항공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십만 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관계자는 유도로 등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고 정부와 주한미군이 이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국제공항이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미 공군은 군사적인 이유로 전력 자원 노출을 꺼리기에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민항기 일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 긴장 관계에 놓인 중국 측 여객기와 평상시에도 통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군사적 목적에 따라서 일부 국적기에 대해서는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라북도는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만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지, 이런 문제는 사실 잘 지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쯤에서 전문가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항공대 경영학과의 윤문길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입니다. 예. 자,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계획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미 공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맞습니까?
그게 뭐 어차피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엄밀하게 보면 그 분산공항의 확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1.3km밖에 안 떨어져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군산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게 미군이기 때문에 미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미군이 군산공항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계속 사용한다고 그러면 미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또 이게 그 만약에 미군의 통제를 받게 되면 새만금 국제공항에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 입항이 좀 제약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뭐 이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어요. 이게 이제 군산공항이 군공항이기 때문에 전략 자산이 노출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미군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보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국적기에 지금 그 새만금 국제공항 이용 이런 것들은 뭐 사실상 차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단전적으로 그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 군공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순수 민간공항이면 아이카오에 가입한 어느 항공사든지 이게 이착륙이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이게 군공항이다 보니까 그 국가나 혹은 그 공항의 정책에 따라서 그 제한을 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큰, 특히 군사적으로 이해관계가 큰 뭐 항공사라고 그러면 국가의 그 국적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지 네. 혹은 중국이라든지 혹은 제3국가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이 이제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사실상 그렇다면 군산공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미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일각에서 또 미 공군 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군산공항 사이에 유도로를 좀 개설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글쎄 뭐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런 거를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도 그게 미군 입장에서는 군산공항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활주로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거를 더 이용하고 싶은 예를 들어 비상시라든지 혹은 일반 훈련을 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활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도로를 요구했다는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사실상 군공항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고. 뭐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아무튼 그 활주로를 미군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도 있는 뭐 어떤 예비 대안으로 하나를 갖겠다라는 의도가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유도로를 놓을 이유가 없어요. 네. 설령 유도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군공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객기 운행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항이 두 개라 하더라도 그게 공역이 하나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공역상에서 두 개의 활주로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공항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렇다고 보면 활주로 이용 자체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군산공항 같은 경우는 군공항이기 때문에 미군의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항공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김해공항을 보시면 김해공항이 군하고 민하고 동시에 쓰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군 훈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민간 항공기들이 이용하는 데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구공항 역시 그런 문제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풀어야 될 난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뭐 활주로 하나 놓고 비행장 하나 이렇게 개설한다는 것이 그냥 뭐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문제가 많고, 특히 이제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는 그 공항을 군산공항을 미군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협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원활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좀 많이 깔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네, 항공대 경영학과의 윤문길 교수였어요. 자, 송 기자, 또 다른 전문가의 말도 좀 들어봤죠. 예, 그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김동욱 교수는 한반도를 미 공군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다음 한반도만이 아닌 동북아의 지배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이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처럼 미 공군의 영향력 확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뜻하지 않게 미국 편을 드는 것처럼 국제 정치에 연루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행정이 이제 근데 이런 내용은 잘 안 밝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이 아직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 근데 관제권, 유도 등의 문제는 이제 논의 테이블 위에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어렵게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받은 사업인 만큼 의사 표명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반쪽짜리 공항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이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 관광객에서 주요 타깃으로 하는 만큼 상당수의 항공 수요를 차지할 중국발 여객기 입항이 수시로 통제될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은 반쪽짜리 공항에 그칠 수 있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받았다고 반가워하기만 했는데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승민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